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원전학 박사 우경 이경우가 진행하는 한문 강독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 뒷덜미가 구급해지는 항배 목 뒷덜미가 아주 급히 경직되는 오므라드는 그와 같은 증에 대한 사례가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는 그 목 뒷덜미가 통증이 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위와 간, 담의 승열이 태양경으로 치고 올라가서 목 부위에 맺혀서 통증을 유발한 사례였는데, 그 목 뒷덜미가 아픈 것과 꽉 경직되는 그 증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자는 오므라들 구자입니다. 잡을 구, 옥매다, 옥멜 구, 구급하다, 구금하다, 손을 이용해서 구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구속하는 것이 아주 다급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자,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로서 유아무개라는 남자 41세에 해당하는 사람이네요. 병을 앓은 지 이미 3개월이 3달이 지났다. 목 뒷덜미가 뻣뻣하고 아주 긴장하다, 긴밀하다, 강긴해요. 아주 뻣뻣하면서도 아주 움츠러드는, 강긴해서 고반하고 부항하는 것이 불능자여해요. 고반이라는 것은 돌아볼 고, 보다 반, 돌아보는 거죠. 목을 돌려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 고반. 그 다음에 부항이라는 것은 숙이는 것을 뒤로 올리는 것을 앙에서 우러러 받든 것을 앙이라고 하죠. 믿고 우러른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신앙 할 때 이 앙자가 바로 이 앙자입니다. 우러를 우러르다 보면 뒤로 이렇게 올리게 된다 해서 뒤로 우러를 부자는 앞으로 몸을 숙이는 것을 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항지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항지간에 몸을 숙였다가 펴는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말로서 사용되는 말이죠. 몸을 숙이지도 숙이고 펼치는 것이 자유스럽지 못하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 다음에 저절로 땀이 나고 바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몸의 온양지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 대변의 여부를 물어보니, 대변을 잘 보는지를 물어보니 시당 드물고 묽은 변을 본다고 한다. 드물고 묽은 변을 매일마다 2, 3차씩 본다. 아울러 항문이 빠져나오고 탈항과 후중, 뒤가 무거운 등의 증이 함께 동반한다. 탈항증과 후중증도 동시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 맥을 살펴보면 맥이 뜨다, 부맥이 나타나요. 부맥이 나타납니다. 부맥이면 표증인데 아마도 그 태양 한사로 인한 한강증의 표사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 어설프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 상태를 살펴보면 쉬면서도 축축하다, 적셔있다, 윤기가 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이 사람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그 병의 기전을 밝혀내서 핵심을 꼬집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병의 핵심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과연 변증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내느냐 하는 것이 그 관건이 되겠는데, 자, 이와 같은 상황일 때 뭐라고 변증을 할 것인지 막막합니다. 자, 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했는지, 유 어르신이 변증하기를 다음과 같이 변증했어요. 맥이 부하고 땀이 나오면서 바람을 싫어하는 것은 계지증에 해당한다. 항배가 목뒤가 구급하고 강수수하는 것은, 여기서 숫자는 그 활자에 이 꼬리 삐침이 없어야 됩니다. 한자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글자를 썼습니다. 뻣뻣하고 수수수하다 이 말이에요. 항배가 구급하면서 강직 뻣뻣해 하는 것은, 강수수하는 것은, 수수는 의태어죠. 동작이 원활하지 못한 모양을 나타냅니다. 뻣뻣한 것은 바로 뭐뭐에 해당한다. 태양 경수의 기혈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런 것임을 말해준다. 대변이 묽고 엷으며 항문과 장이 아래로 처져 내려 있고 뒤가 무거운 것은, 즉 양명이 사기를 받아서 승청시키는 작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오는 형상이다. 경청한 기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위양이 활발하게 작동하지 못해서 기운이 아래로 처져 내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항문이 처져 내리는 거, 탈항증 이런 것이 양명의 경청지기의 승발작용이 부진함으로 해서 오는 것이다 라는 그 견해를 보이고 있네요. 대론에 이르기를 태양이 병남에 항배가 강직하고 수수한 것은 뻣뻣하게 뻗어러지며 도리어 땀이 나면서 바람을 싫어하는 것은 돼지가 갈견탕으로 주지한다. 원래 그 마황탕증인데, 항배 강수수한 것은 마황탕증인데, 이것이 좀 더 깊어져서 돼지탕증으로 변질이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출 오픈하는 상황, 돼지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돼지탕을 통해서 한출 오풍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항배가 강직 수수해지는 것은 갈근으로서 그 기육을 풀어서 기혈을 끌어올려줌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 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여기서 대론이라는 것이 뭔가요? 대론, 상한론에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황제내경 대론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출처가 분명치 않습니다. 상한론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론은 즉 상한론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중경 선생은 보여주었다. 땀이 있는 것은 계지를 사용하고 땀이 없을 때는 마황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러므로 본쯤은 응당 계지탕을 사용해야 하고, 항배가 강급한 것은 응당 갈균을 넣어준다. 갈균을 넣어줘야 되고, 또 대변이 아래로 내리쏟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무엇이다. 태양과 양명이 합병된 것이다. 아하. 대변 하리가 증상이 나오는 것은 바로 태양병증에다가 양명병증까지 합쳐진 상황으로 보는군요. 즉 갈균이라는 것은 능히 위로 달려가기도 하고 아래까지 다 미치니, 다할철 아래까지도 다 미치니 소해 이양하게 된다. 두 양인 태양과 양명의 문제를 해소하게 되니 절위병지 소의로다. 절실하게 이 병에 있어서 마땅히 의당이 필요한 바가 된다.
여기서 이 갈근의 작용이 양쪽으로 위로 올려보내주기도 하고 아래쪽으로도 끌어내리게 해서 위의 병변, 아래 병변을 둘 다 풀어줄 수 있는 쌍방기제로서의 역할을 하는군요. 갈근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계지, 백작, 갈근, 생강, 자감초, 대조 에서 갈근이 추가됐네요. 약을 복용한 뒤에 반드시 철죽, 죽을 마셔서는 안 된다. 죽을 마셔서는 안 된다. 죽을 마셔서는 안 되고 이어서 7제를 복용했다. 죽을 마시면은 땀을 더 내게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불수철죽이라. 불수철죽이라. 철죽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유의사항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약을 복용한 뒤에 죽을 마셔서는 안 된다. 안 되고 계속 7제를 복용하며 모든 증상이 모두 상연히 상쾌하게 나았다. 살피는 글. 본증은 항배가 강급해지는 그와 같은 증이 있는 동시에 아울러 하리증과 하추 빠져내리고 아래로 쳐져내리는 것과 탈항하는 그런 증상까지 드러내 보이고 있다. 실로 보완해주고 있다. 원방에서 미처 빠뜨린 것을 보충해주고 있다. 그 상한론 원방에서도 미처 언급하지 않은 그런 빠뜨린 상한론의 미비한 점을 빠뜨린 것을 보충해주는 그와 같은 후세에 와서 본방을 사용해서 외감병이 풀어지지 않은 것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 사용하는 것이 있고 또 하리하는 증이 있는 것에도 하리지증이 있을 때에도 사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에 따라서 매번 효험을 얻게 된다. 외감이 풀어지지 않고 또한 하리지증을 겸한 것이 있을 때에 본방을 사용하며 매번 효과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네요. 외감병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다가 하리증까지 겸했을 때에 본방을 사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본방은 뭐뭐 하는 데에 사용되어진다. 치료하는 데에 사용해진다. 풍한으로 인해서 등 부위가 비통, 마비 저리는 통증이 있는 것과 하함 관절, 하함 턱 함자죠. 아래 턱 관절에 염증이 있는 등의 증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을 하면 역유 교호 료효로다. 역시 비교적 좋은 치료 효과가 있게 된다. 풍한으로 인해서 배부가 마비 통증으로 오는 것, 하함 관절 염증 이와 같은 데에도 좋은 치료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곁들여 말씀해주고 있네요. 이상 그 항배 목뒤 부분이 구급 경직되는 그 증이 있을 때 아울러 그 하리까지 하면서 탈항 증상까지 있는 것을 치료하는 계지 갈근탕에 대한 좋은 시험 사례를 배웠습니다. 대단히 좋은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